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금요일 시장, 양시장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3일 연속으로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안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주도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입니다. 엔비디아빵 훈풍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엔비디아의 훈풍이 지속이 되면서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이번에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며 삼성전자가 2.18%, SK하이닉스가 5.51%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12조 원가량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10조 원가량을 담당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주가 상승률 또한 2%에서 5%로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여기서 더 특이점은 삼성전자는 7만 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만 원 선까지 복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훈풍이 지속이 됐다는 점이 금요일 시장의 키워드가 되겠고요. 연휴 동안에는 또 체크해 보셔야 할 만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리겠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이 반도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로 협력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근거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왜곡에 대해서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 시에 한국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을 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워서는 안 되며 필요시에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 예외 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나온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중국의 경우에는 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자국 시장에서 퇴출을 시키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 측의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팽팽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지는 조금 더 난처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 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수페타시스도 9.18%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13,68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머지 삼화전기와 삼화전자 같은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은 특징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이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바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사용한다는 소식이 재부각받으면서 이렇게 삼화전기와 삼화전자가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삼화그룹주들이 페라이트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페라이트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모터를 제조를 할 때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 등 일부 히토류가 사용되고 있는데 지난달 말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재부각받으면서 금요일 시장에서는 오후장에 들면서 삼화전기와 삼화전자 같은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고요. 29,000원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6%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고요.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에는 1,660원의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탄력을 뱉어내면서 결국에는 9,83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누보와 라이콤, SY, HPSP 그리고 이오플로우가 있습니다. 우선 누보하고 SY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누보와 SY는 공통된 키워드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누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곡물 협정이 사실상 무효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누보는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요. 이 한 주간의 수익률을 보시자면 62.18%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7.39% 추가 수익률을 기록을 하며 3,195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SY 살펴볼 텐데요. SY도 10.83%로 11%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내며 4,3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현지 업체인 유로인베스트 홀딩스와 함께 이 우크라이나 재건 공장 설립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이 유로인베스트 홀딩 LLC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는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금요일장에서도 4,350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개별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18.08% 오른 4,375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테슬라 파트너사인 라이더 센서의 초도 물량 선적 부각의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 상한가에 이어서 이 훈풍이 지속되며 18%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HPSP는 반도체 훈풍에 올라타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7.25%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25,9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플로우가 13.77% 오른 28,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이슈 특징주로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플로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전날 목요일장 마감 이후에 피인수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런 피인수 소식이 금요일 정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이 동사 인수와 관련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한 건데요. 총 인수 대금은 9,710억 원으로 이 공개 매수 등을 통해 주당 3만 원의 동사의 모든 상장 지분을 인수를 하고 동사를 상장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장에서는 이오플로우가 11.93% 오른 1,342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장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고요.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롯데렌탈이 좀 그나마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중고차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이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코로나 이제 시절을 겪으면서 그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제 공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단 나왔었지만은 그 당시 이제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이제 높아졌던 상황도 일단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계속 꾸준하게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이런 중고차 가격에 대한 그리고 그 주문의 그 취소 물량이 계속 꾸준하게 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렌탈 이제 그런 총 매출에서 이제 조달 금리 이제 스프레드에 따라서 그만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좀 없는 좀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부터 이제 올해까지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이제 빠졌었던 거고, 그리고 대기업들의 이제 중고차 시장 진출도 원래 작년 한 5월쯤에 진출을 했어야 되는데 1년 정도 유예가 되게 되면서 사실 그 시장 자체도 조금 이제 투심 자체가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들어왔고, 롯데렌탈도 물론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이런 장기 렌탈이나 아니면은 그런 관련된 그 중고차 매각에 대한 매출이 좀 영향이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한 7, 8월부터 이제 롯데렌탈도 그런 관련된 온라인 그 판매 콘텐츠를 이제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어느 정도 이제 발판은 다만을 했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쉐어링 쪽에서도 지금 그린카가 이제 우리나라 2위 업체인데 롯데렌탈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1위 하고 있는 이제 소카까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한 18%, 13%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자동차를 모두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금리라는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가 어느 정도 이제 FOMC를 통해서 어느 정도 최종 금리까지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요소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론테레탈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SK 렌터카도 주가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요소들이 그런 중고차 시장에게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롯데 렌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6월 달에 발표가 될 FOMC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이번에는 시간외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외에서 상승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장 상단에는 ITIG, 그리고 뉴로메카, C랩, 윈팩, 아비코 전자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뉴로메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엔비디아발 훈풍의 영향으로 본장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뉴로메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에서 8.25% 오르면서 39,3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뉴로메카의 시간외 상승 이유는 포스코와의 업무 협약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포스코의 업무를 도와줄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협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발표가 됐는데요. 협동 로봇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인간을 대신하는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인간의 일을 돕는 로봇을 의미하는데요. 관련된 소식에 시간외에서 8.25%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제철소 공정의 안전과 생산 그리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로봇이라고 하고요. 그 소식에 8.25% 상승하면서 39,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모든 종목들은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발 훈풍의 영향으로 관련된 종목입니다. ITIG는 9.37%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C랩은 6.63%, 윈팩은 4.01%, 아비코전자는 2.88% 상승했습니다. C랩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본장에서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던 종목인데요. 모든 종목들 시간외에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정말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장에서 엔비디아가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삼화전기, SY, L바이오텍, 큐로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스트소프트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장 마감 이후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약세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본장에서는 상승 마감했지만 그 이유가 장 마감 이후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실제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본사 마이크로소프트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또 다르게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만큼 투자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삼화전기는 2.33%, SY는 2.3%, 웰바이오텍은 2.17%, 큐로는 1.91%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에도 영향을 끼칠 만한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는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장 마치고 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일단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뉴레메카 같은 경우도 포스코와 이제 관련된 뭐 열린 정보 시스템이나 협동 로봇의 개발에 대한 일단 기사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로보티즈도 고덕 그쪽에 있는 아파트 근처에서도 이제 물류 로봇에 대한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오늘 시장에서는 아마 로봇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 크게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뉴레메카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한두 달 전에 뭐 하나나 이제 포스코 쪽에 인수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었고,
실제로 뉴로메카 같은 경우가 이제 포스코 그 포항 공대 출신들이 만든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포스코와 조금 관련된 MOU에 대한 이슈들이 아마 하나둘씩 계속 꾸준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대기업들의 이런 로봇에 대한 인수 전형이 계속 꾸준하게 삼성전자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 로봇이 어느 정도 계속 테마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야 이런 관련된 최강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사람이 이제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에 이제 뉴로메카에 대한 기술들을 본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은 협동 로봇이라는 게 이게 로봇이 혼자가 아니라 사람과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이제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말에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아의 EV9 같은 생산을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생산을 추진할 수 있는 게 결국 로봇 기술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스코도 이제 뉴로메카와 이렇게 손을 잡고 관련된 이슈로 시장에 크게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그 치킨용 서비스 로봇인데 이제 교촌 치킨과의 그 휴게소에서 나오는 로봇 서비스를 어느 정도 협약을 맺고 이제 꾸준하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지금의 로봇들이 서비스 로봇과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활용이 이제 산업용까지 이제 확산되는 구조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실질적인 측면이나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물류 로봇에 대한 서비스 로봇, 그런 산업용에 대한 로봇들, 최근에 뭐 기아도 얘기 나왔고, 그 포스코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로봇 기술에 대한 오늘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마 오늘 시장에서 지난주에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꾸준히 좋아졌더라면 오늘 그런 수급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로봇 쪽으로도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뉴로메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난주에 시장을 이끌었던 게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면 이번 주에는 뉴로메카의 모멘텀을 받아서 이 로봇 관련주에도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4거래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4거래일 중에 첫 거래일인 오늘 기분 좋게 매매 포인트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